손흥민은 현대 축구에서 가장 상징적인 선수 중 하나로 그의 경기력과 헌신은 팬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풀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퍼포먼스와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경기력 평가에 머물지 않고 토트넘의 전술적 구조와 손흥민이 처한 환경 그리고 그의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세계적인 공격수로 평가받고 있지만 현재 팀 내에서의 역할, 전술적 지원의 부족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만족감의 결여는 그가 새로운 도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 글에서는 손흥민의 경기력, 그의 현재 위치와 역할, 그리고 그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손흥민이 축구계와 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더욱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풀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전방 공격수로 출전했지만 경기 내내 고립된 모습을 보이며 단 한 차례의 슈팅 시도에 그쳤습니다. 이는 그의 개인적인 기량이 아닌 팀의 전술적 한계와 연계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84%의 높은 패스 성공률과 100%의 슈팅 정확도를 기록하며 여전히 그의 능력이 정상급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그의 뛰어난 능력이 토트넘의 전술적 구조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득점 기계가 아니라 팀 플레이와 연계의 강점을 가진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그는 동료들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고 이는 팀의 공격 작업이 그의 강점을 중심으로 설계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제임스 매디슨을 비롯한 몇몇 동료 선수들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플레이를 선택하며 손흥민의 공격 기회는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공격에서의 고립과 제한된 기회는 그의 잠재력이 완전히 발휘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풀럼의 골키퍼 베른트 레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임을 강조했습니다. 레노는 과거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 손흥민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그의 슈팅 패턴과 기술을 연구했기에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슈팅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를 넘어 상대팀에게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임을 방증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레노가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에서 행복하지 않아 보였다는 점을 시사한 부분입니다. 그는 축구 선수로서 경기장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손흥민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뛰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손흥민의 현재 위치와 팀 내 역할이 단순히 경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만족감과 커리어 전환을 요구하는 지점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오랜 기간 동안 헌신적인 플레이로 팀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는 동료 선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득점 기회를 양보하며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적인 역할이 반복되면서 손흥민의 본래 강점인 득점력과 공격 본능이 점점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프리킥 기회조차 양보하며 팀을 위한 희생적인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프리킥 능력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이 기회가 다른 동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팀 내에서 지나치게 희생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팀을 위한 조력자가 아닌 팀의 중심적인 득점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손흥민은 경기 내내 동료들을 위해 뛰어난 연계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정작 그 자신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팀의 전술적 조율이 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토트넘은 그에게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최근 경기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기력 저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팀 전술적 한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은 공격의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할 선수지만 현재 토트넘은 그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격 상황에서 고립되는 모습은 경기 내내 반복되었고 이는 그의 득점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동료들에게 공격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공격 기회를 얻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는 손흥민이 팀 내에서 지나치게 희생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팀은 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현재 토트넘의 전술은 이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며 팀의 중심 역할을 맡아왔지만 현재의 환경은 그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흥민이 자신의 득점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동시에 개인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환경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단순히 그의 커리어 전환이 아니라 축구 선수로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찾기 위한 여정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재능은 어느 팀에서도 빛을 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축구 선수에 그치지 않고 그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으로 많은 팬들과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재능이 현재 팀의 전술적 문제와 환경적 한계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많은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있으며 그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축구계 전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손흥민의 선택은 그가 앞으로의 커리어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그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 더 나은 환경과 더 큰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팬들과 축구계는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하며 그의 여정이 더욱 찬란한 커리어의 새로운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놀라운 커리어를 쌓아왔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보입니다. 그의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그는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다시 증명할 것이며 팬들은 항상 그의 여정을 응원할 것입니다. 손흥민의 다음 행보는 단순히 그의 커리어를 넘어 축구계 전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